실리프팅을 할 때 원장님은 몇 개를 주로 쓰시나요? 하는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거예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여러 사람이서 같이 들면 훨씬 더 들기가 쉽잖아요. 그 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손잡이가 여러 군데서 이제 당기는 게 훨씬 편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수박 큰 걸 한 통을 샀어요. 근데 그 수박 들 때 노끈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근데 그 노끈 들고 가다 보면 손 되게 아프잖아요. 그 끈이 얇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얼굴을 당기는 것도 볼살이 통통하신 분들이든 뭐 당기려고 하고자 하는 면적이 넓든 실은 효과는 실의 개수와 굵기에 비례합니다. 많이 넣을수록 효과는 많이 나오고 굵은 실을 쓸수록 효과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많이 넣고 굵은 실을 쓰는 거를 선호를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얼굴에 이제 굵은 실을 많이 넣으려면 그만큼 시술의 숙련도라든지 노하우가 조금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실을 적게 넣는 것도 물론 효과는 나옵니다만은 지속 기간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가능하다면 큰맘 먹고 시술을 하시는 건데 또 이렇게 아예 뭐 편하게 받는 시술은 아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대로 정확하게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실의 종류에 따라서는요, 실이 이제 분해가 되는 성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이 이제 가수 분해가 되는 실이 있고요,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실리프팅을 하시고 사우나 찜질방 목욕탕 같이 뜨거운 데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리프팅 하시고 사우나를 즐기시는 분들은 조금 참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수분해가 되는 실은 사실은 크게 제한사항은 없는데, 근데 이제 실리프팅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결손 부위를 조금 채우기 위한 필러 시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괜찮지만, 그럴 일도 잘 없겠지만 혹시나 전체적으로 뭐 또 필러를 넣고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